뇌졸중 발생 3일 전까지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65세 이후에는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말 그대로 생사 독립성과 장애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당신의 몸이 필사적으로 경고하려 하고 있지만 당신이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비디오에서는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 당신의 몸이 보내는 2부까지 중요한 경고 신호를 발견할 것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 더욱 그렇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거의 모든 사람이 무시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가르치지 않지만 알게 되면 당신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 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67세의 그녀는 활기차고 독립적이었으며 매주 브리지 게임과 정원 가꾸기를 기대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그녀는 평소와 다른 두통과 약간의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그저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딸이 전화 통화 중 김미경 씨가 약간 말을 더듬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김미경 씨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토요일에 김미경 씨는 극심한 피로를 느꼈지만 점심 식사를 위해 친구들을 만나러 차를 몰고 갔고 대화 중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김미경 씨는 대규모 뇌졸중으로 부분 마비 상태가 되어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김미경 씨가 몰랐던 것은 그녀의 몸이 필사적으로 3일 내내 그녀에게 경고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나중에 그녀가 이러한 초기 경고 신호를 인식했다면 뇌졸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오늘 그녀의 허락을 받아 그녀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당신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신호일,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가던 길을 멈출 정도로 심한 두통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전에 겪어본 적 없는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긴급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의사들은 이것은 일반적인 두통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환자들은 이를 내 인생 최악의 두통이라고 묘사하며 경고 없이 찾아오는 천둥 같은 통증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뇌혈관이 이미 수축하거나 누출되기 시작하여 극심한 통증으로 나타나는 압력을 생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72세 은퇴교사 박철수 씨는 이전에 편두통을 겪었지만 어느 화요일 아침 그를 덮친 눈을 멀게 할 듯한 통증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 졸업 파티 계획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 진통제를 복용하고 이겨내려 했습니다. 3일 후 박철수 씨는 몸 전체 오른쪽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의사들은 비정상적인 두통이 그의 첫 번째 경고 신호였으며 그가 비극적으로 놓쳤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 두통과 현저히 다른 갑작스럽고 폭발적인 두통을 경험하면 기다리지 마세요.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일반적인 두통과 달리 뇌졸중 전 두통은 종종 일반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휴식을 취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65세 이후 비정상적인 심한 두통에 관해서는 분초가 중요합니다. 응급대원에게 필요한 경우 공유할 수 있도록 강도 지속 시간 및 관련 증상을 기록하는 두통 일지를 작성하세요. 신호추 혼란 또는 언어장애, 갑자기 흔한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평범한 대화 중에 혼란을 느끼는 자신을 알아차렸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니라 뇌졸중이 임박했다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 따르면 언어 문제는 뇌로 가는 혈류가 손상되고 있다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80% 이상이 주요 사건 발생 전 72시간 동안 어떤 형태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이는 뇌의 언어 중추가
혈류 및 산소 변화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74세 전직 사서 이지혜 씨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아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포크를 음식 집는 것이라고 부르며 손주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귀여운 건망증이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이틀 후 이지혜 씨는 말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뇌 언어 중추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신경과 의사는 나중에 저녁 식사 대화 중 어려움이 눈치채지 못한 중요한 경고 신호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 장애의 첫 징후가 나타나면 파스티 테스트를 실행하세요. 페이스 얼굴 웃어보라고 요청합니다. 한쪽이 처집니까? 암스팔 두 팔을 똑같이 올릴 수 있습니까? 스피치 말을 더듬거나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타임 시간 빠르게 행동하세요. 문제가 의심되면 누군가에게 30초 동안 말하는 것을 녹음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것은 의사에게 매우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언어 변화를 나이나 피로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이 흔한 실수는 매년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당신이나 함께 있는 누군가가 이러한 징후를 보이면 즉시 응급서비스에 전화하세요. 증상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말입니다. 신호 3. 한쪽 얼굴의 무감각 또는 쇠약. 거울을 보다가 미소가 약간 이상해 보이거나 얼굴 한쪽이 무감각하거나 다른 쪽만큼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린 적 있습니까? 이러한 비대칭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뇌 졸중이 발달하고 있다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대한뇌졸중 및 뇌혈관학회지 Journal of Stroke and Cerebral Vascular Disease. 이 발표된 신경학 연구는 안면 비대칭이 뇌혈관 문제에 가장 눈에 띄는 초기 징후 중 하나임을 확인합니다. 안면신경 경로는 혈류 감소의 영향에 특히 취약하여 종종 대규모 뇌졸중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증상을 보입니다. 이는 안면 표정을 제어하는 뇌신경이 산소 부족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69세 은퇴 회계사 최영호 씨는 새 증손자와 함께 셀카를 찍다가 딸이 그의 미소가 비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영호 씨는 의치가 빠진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면도할 때 왼쪽 얼굴이 따끔거리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또다시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첫 사진을 찍고 3일 후 최영호 씨는 몸 전체 왼쪽 부분을 움직일 수 없어 깨어났습니다. 병원은 그가 대규모 뇌졸중을 겪었고 가족 사진에 포착된 안면 비대칭이 그의 몸의 첫 번째 필사적인 경고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후 매주 거울 테스트를 하세요. 거울 앞에 서서 다음 3가지 표정을 연습하세요. 활짝 웃기, 눈썹 치켜, 올리기 눈을 꼭, 감기 비대칭, 한쪽이 처지거나 다른 쪽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 발견하면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사진을 찍어 기록하고 즉시 의료 진료를 받으세요.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날짜를 기록한 사진을 보관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안면 쇠약은 결코 정상이 아니며 항상 응급신호로 취급해야 함을 기억하세요. 신호 4. 설명할 수 없는 어지럼증 및 균형 문제. 최근 뚜렷한 이유 없이 발이 불안정하다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아마도 방이 빙빙 도는 느낌을 경험했거나 몸을 지탱하기 위해 가구를 잡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무시하지만 임박한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지표일 수 있는 경고 신호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원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70%가 뇌졸중 발생 전 3일 동안 균형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98%의 환자는 이 증상에 대해 의료 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일이라고 치부하거나 약탓으로 돌렸습니다.
선도적인 신경과 의사 박미숙 박사는 균형을 제어하는 손해가 다른 뇌 부위에서 증상을 보이기 며칠 전에 혈류 감소를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당신 몸의 초기 경고 시스템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71세 은퇴 간호사 정미숙 씨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쇼핑 중 갑자기 발밑 땅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앉아서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렸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원을 가꾸다 2번 비틀거렸지만 고르지 않은 땅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첫 어지럼증 3일 후 정미숙 씨는 몇 달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대규모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인식했다면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라고 공유했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경험하면 이 간단한 균형 확인을 실시하세요. 발을 붙이고 팔을 옆에 두고 30초 동안 눈을 감고 서 있으세요. 안전을 위해 누군가를 가까이에 두세요. 과도하게 흔들리거나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없다면 즉각적인 의료 진료가 필요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지럼증을 겪고 있다면 운전하지 마세요. 이것은 위험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문제를 정상적인 노화 때문으로 돌리지 마세요. 이 위험한 오해는 매일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증상과 함께 갑작스러운 균형이나 협응력 변화를 경험하면 즉시 의사에게 전화하세요. 신호하의 시각장애, 갑작스러운 시력 변화를 알아차렸습니까? 아마도 흐릿한 복시 또는 한쪽 또는 양쪽 눈의 부분적인 시력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피곤한 눈이나 새로운 안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의 뇌에서 오는 긴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안과 의사 및 신경과 의사들은 갑작스러운 시력 변화가 뇌의 시각 처리, 중추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막힘을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들의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최대 40%가 주요 사건 발생 전 72시간 동안 시각 장애를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뇌의 시각 경로가 지속적인 풍부한 혈류를 필요로 하며 순환이 손상되었을 때 고통을 보이는 첫 번째 시스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68세 활동적인 할머니 강서연 씨의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주에게 자기 전 이야기를 읽어주는데 갑자기 페이지 일부에서 글자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지만 그저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변 시야에 검은 점이 보였지만 다음 달 예정된 안과 검진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첫 읽기 사건 3일 후 강서연 씨는 영구적인 시력 상실을 유발한 대규모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신경과 의사는 나중에 이러한 시각장애가 무시된 중요한 경고 신호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의 첫 징후가 나타나면 빠른 시력 검사를 실시하세요. 한 번에 한쪽 눈을 가리고 바로 앞에 고정된 지점을 보세요. 그런 다음 양쪽 옆을 보세요. 어떤 맹점 흐릿함 또는 복시가 있다면 즉각적인 의료 진료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저절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 지연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발작 중 무엇을 보거나 보지 않는지 정확히 기록하는 시각 일지를 작성하여 응급의사에게 공유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시각 변화를 나이나 피로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이것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증상과 함께 갑작스러운 시력 변화를 경험하면 즉시 헬킬 9에 전화하세요. 신호 6. 극심한 설명할 수 없는 피로. 최근 극심한 피로감을 느껴 간단한 일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정도입니까? 이것은 노화로 인한 정상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임박한 뇌졸중을 경고하려는
당신의 몸의 필사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뇌졸중 연구 책임자 윤성현 박사는 뇌가 혈류 감소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절전 모드로 들어가 본질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기능을 차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피로와 다른 압도적인 피로로 나타납니다. 몸이 필수 기능을 위해 에너지를 보존하는 동시에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73세의 평소 활동적인 퇴직자 임성민 씨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아침 산책을 할 에너지를 모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지쳐본 적이 없어요 라고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쉬라고 권했습니다. 다음날 옷을 입는 것조차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치부했습니다. 그 첫 피로감 3일 후 임성민 씨는 대규모 뇌졸중으로 주방에서 쓰러졌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의료진은 갑작스러운 극심한 피로가 그의 몸의 첫 번째 경고 신호였으며 비극적으로 인지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와 다른 갑작스러운 피로를 경험하면 이 빠른 평가를 실시하세요. 100에서 70 거꾸로 셀 수 있습니까? 현재 대통령과 그 이전 대통령의 이름을 댈 수 있습니까? 극심한 피로와 함께 이러한 간단한 인지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즉각적인 의료 진료가 필요합니다. 65세 이후 에너지 수준을 매일 1-10 척도로 기록하여 비정상적인 패턴을 인식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심한 피로를 단순히 노화로 치부하지 마세요. 이 흔한 실수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증상과 함께 갑자기 극심한 피로가 닥치면 즉시 의사에게 전화하세요. 신호 7. 갑작스러운 성격 또는 행동 변화. 최근 당신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평소와 달리 짜증을 내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이러한 변화는 단지 기분 변화가 아니라 뇌 일부가 이미 산소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의사들은 미묘한 성격 변화는 종종 미니 뇌졸중, TIA, 이 성격과 행동을 제어하는 전두엽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최대 55%가 주요 사건 발생 전 72시간 동안 눈에 띄는 행동 변화를 보였지만 이러한 변화는 종종 스트레스 약물 또는 단순히 힘든 하루 탓으로 돌려졌다고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75세의 평소 인내심 있고 온화한 할아버지 오준호 씨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성급해졌습니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줄거리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평소와 달리 가게 재정에 대해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알아차렸지만 그저 피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행동 변화가 시작된 지 3일 후 오준호 씨는 광범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그의 신경과 의사는 나중에 이러한 성격 변화가 그의 뇌의 초기 경고 신호였으며 가족들이 이제 인식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후 자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간단한 기분, 달력을 만들어 행동 또는 인지 기능의 중요한 변화를 기록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평소와 다른 행동을 알아차리면 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갑작스러운 혼란 성격 변화 또는 잘못된 결정이 나타나면 기다리지 마세요. 미니코그 테스트를 실시하세요. 새 단어를 기억하도록 요청하고 특정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를 그리도록 한 다음 그 새 단어를 다시 말해보라고 하세요. 이 간단한 테스트에 어려움이 있다면 즉각적인 의료 진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를 단순히 힘든 하루 때문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이러한 강과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증상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성격 변화를 알아차리면
즉시 의사에게 전화하세요. 이제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서 뇌졸중 발생 3일 전까지 나타날 수 있는 7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작위적인 증상이 아니라 재앙이 닥치기 전 당신의 몸이 필사적으로 경고하려는 시도임을 기억하세요.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언어, 장애 안면 비대칭 어지럼증과 균형 문제 시각 변화, 극심한 피로 성격 변화는 당신의 뇌가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조기에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독립성 기억, 그리고 당신 자신의 방식으로 황홍이를 즐길 능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60세 이상 성인을 위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건강 정보를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아래 댓글에 당신이나 아는 사람이 경험한 경고 신호 중 하나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모든 사랑하는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이 지식은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중요합니다.